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식이란 둠칫 리듬을 타는 것이다. 자, 여기에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가볼게요. 주식은 둠칫 리듬을 타야 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리듬이 R&B인지 트로트인지 발라드인지 락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무대에서 재즈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트로트 스텝을 밟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이란 둠칫 리듬을 타되 지금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된다. 저는 그게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포인트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내가 지금 주식의 손해를 보고 있어도 전혀 걱정 근심이 없어요. 왜? 앞으로 시황이 어떻게 될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돈다방 미쓰리 썸네일이 지금 뉴욕 증시의 상승은 연준의 금리 동결, 괄호 열고 인하 기대 때문이다라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도 그런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방송에 전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뭐 때문에 올랐는지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고작 내놓은 이유가 뭐였냐면 반발 매수세가 유입돼서 그랬다. 그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했죠. 왜냐하면 반발 매수세 혹은 저가 매수세라는 표현은 증시가 급락한 다음에 표현하는 방법이지 지금 뭐 뉴욕 증시가 크게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10월달 뉴욕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11월달 들어와서는 뉴욕 증시 빠졌다고 얘기할 수 없고 오히려 분위기 좋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 약간 표현이 좀 모질라 보입니다. 자, 그리고 11월 13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물론 상승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뉴욕 증시가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날은 악재가 있었어요. 어떤 악재였냐면 무디스가 니네 미국 내가 지금 현재는 트리플 A 신용등급을 유지는 하겠지만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했어. 니네 조심해라고 무디스가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뉴욕 증시는 하락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견고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11월 13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움직이니까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디스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이 전문가들의 이런 표현을 고스란히 믿으면 주식을 평생에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금요일 뉴욕 증시 상승했는데 왜 상승했어? 반발 매수세로 상승했대. 그렇구나.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어. 뭐 때문에 혼조세였어? 있지.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강등을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조세였어. 이게 무슨 시황입니까? 이건 시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이 둠칫 리듬을 타고 있는 그 리듬이 뭐냐? 바로 미국의 금리 동결, 더 나아가서는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미쓰리는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연준보다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보다 조금 앞당겨서 보고 있죠. 왜냐하면 주식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가장 강력한 특성이 뭐냐면 미래에 있는 이슈를 땡겨 쓰기 때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표현해 드리면 UBS가요. 11월 14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준이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해서 무려 275bp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폭은 작년 하반기에 보여줬던 막 75bp, 50bp 이렇게 막 계단을 2걸음, 3걸음 그런 강력한 인하폭이 아니라
일명 베이비 스텝이라고 불리우는 25bp씩 금리 인하를 무려 11번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연준은 275bp의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미쓰리는 좀 빨리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어야 될 무기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연준은 내년도 연말 정도의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월가 전문가들은 6월 달 일명 2024년 여름 정도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미쓰리는 조금 앞당겨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근거로 제가 어제 제시한 게 뭐였냐면 우리는 금리를 인상하냐 마냐 여기에만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쳐다보고 있는 거지 진짜 문제는 뭐냐면 20여 년 만에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는 미국의 5%의 기준금리가 결코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 경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요, 아이고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인상 안 한대 얼마나 좋아 여기에 흥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5%입니다. 이 5%의 기준금리는요.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이 정도의 레벨이었었어요. 그래서 미쓰리가 연준보다 월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하 시점을 조금 더 앞당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미국 경제가 미국 국민들이 그리고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다른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지금의 이 금리를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우리는요. 2008년도 월가의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를 맛봤던 사람들이고 최근에는 2020년 코비드 때문에 제로금리, 초저금리라는 거를 아주 재미지게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5%의 기준금리 못 견뎌요. 그래서 미쓰리가 주식은 앞당겨 쓰는 주식을 이슈를 땡겨 쓰는 기질이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못할 거야라는 거 엔드 여기다 아주 강력한 MSG가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둠칫둠칫 리듬을 타는 그 리듬의 색깔입니다. 최근 주식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최근 돈다방 미스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부연 설명을 하나 더 해드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 연말에 주식시장 그렇게 분위기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대신증권은 2023년 1월 달 증시 전망 보고서 제목이 뭐였다? 1월 효과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괜찮을 텐데요. 라고 했죠. 그런데 미쓰리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 7월 달까지 거의 매일 방송에서 외쳤던 그 멘트가 뭐였냐면 미국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다였었습니다. 근데 진짜 미쓰리 예상대로 미국 증시 괜찮았거든요. 자, 미국 증시 왜 괜찮았습니까? 경제가 좋았나요? 여러분 올해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좋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못해요. 저는 이미 제 머릿속에 길게는 16개월, 짧게는 뭐 9개월, 10개월 전부터 미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꺾인 거를 제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은 미쓰리 웃기지 마. 우리 고용 좋거든? 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고용도 경기 둔화가 예상되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든다. 그리고 그랬던 고용조차 최근 고용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상반기 뭐 했습니까? 연준은 금리 인상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뉴욕 증시가 괜찮았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올해 상반기 뉴욕 증시가 상승했을 때 가장 중요한 호재가 뭐였었냐면요. 2023년도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였습니다. 물론 미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2023년도에 연준이 금리 인하 하반기에 못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인상한 다음에 유지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결론적으로 2023년 금리에 대한 전망은 미쓰리가 또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고 기똥차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UBS가 내년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만약에 UBS 전망이 맞다면 또 미쓰리가 내년도 전망을 벌써부터 잘 마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은 실화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시황을 알고 있으면요. 주식집 물려 있으면 어때? 그죠? 그리고 수익이 나면 팔아야겠다. 주식이 물려 있어.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될 텐데 그러면 정말 어디 가서 단기적으로 정말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물타기해서 잘 팔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황이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왜 주식으로 돈을 못 벌었을까? 시황을 보기보다는 자꾸 종목에 몰입돼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떤 동기로 시작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옆에서 야, 이 종목 한번 사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좋은 종목 한번 사봐야지 삼성전자를 사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을 공부할 때 시황이라는 걸 먼저 꽉 잡고 있었어야 되는구나. 저는 파생도 해봤고 코스닥 코스피 전 종목 다 매매해봤고 진짜 이 바닥에서 매매에 대해서 매매를 많이 해본 것에 대해서 누가 나보다 잘한다 많이 했다 저는 그러면 분해서 못 잘 겁니다. 그만큼 제가 매매를 많이 해본 걸로는 자신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증권회사 다녔을 때 돈을 못 벌었을까요? 물론 영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저도 증권회사 근무했을 때 시황이라는 거를 크게 의미 두지 않았거든요. 빨리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테마주 쫓아다니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 썼던 보고서도 읽으면서 거기 추천 종목들도 매매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시황이고 그 시황은 뭐다? 둠칫둠칫 리듬을 타는 거고 그 리듬이 과연 어떤 리듬인지 발라든지 아니면 재즈인지 주식시장에 접목했을 때 지금 이슈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못한다라는 것을 좋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5%라는 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5%의 미국 기준금리가 앞으로 경제를 훼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금리 인하 예상을 먼저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시황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께서 쟤는 경제방송에서 무슨 재즈 타령하고 이제 또라이 아니야? 저 또라이 아니고요. 저 MBTI를 얼마 전에 해봤는데 저는 현실주의자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냉혹한 현실주의자인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약간 또라이 같은 멘트를 하지만 굉장히 냉정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시황에 대해서 왜 미쓰리가 저렇게 시황 타령을 하고 있고 왜 어제 돈다방 미쓰리 썸네일에 뉴욕 증시 상승하는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냈고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자마자 11월 14일 화요일 뉴욕 증시 상승하면서 그 상승에 대한 이유에 대한 거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포인트를 잡으셨을 거예요. 하다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14일 날 10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제가 가끔씩 이런 짓을 해요. 왠지 여러분 그분이 왔는데요. 저한테 그분이 씌웠는데요. 왠지 이번 달에는 예상치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높이 발표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그냥 이번에는요. 그냥 예상치에 그냥 적정하게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 안 나올 거라고 바로 어제 방송에서 얘기해 드렸잖아요. 왜? 지금 미국 증시 얘네가 지금 뭔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드려야 될까요? 작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여하튼 얘네가 지금 증시를 띄우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차피 금리
동결 혹은 인하라는 기대로 뉴욕 증시를 지금 잘 버티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 단계 톡 하고 뭔가 궁딩이를 톡 하고 쳐줘야지 껑충 하고 뛰어 오를 수 있으니까 그 포인트가 과연 뭐냐. 10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를 최소한 적정치, 예상치 정도만 나와도 바로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다시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둔화되고 있으니 연준은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년부터 금리를 동결하게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자, 미쓰리 예상대로 10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전월 대비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상승했다 이게 아니라 전월 대비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는 둔화됐다라는 게 맞는 거죠. 9월 달에는 9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요. 전월 대비 0.4% 상승했어요. 다시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월과 동일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둔화됐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전년 동월 대비로는 지난 9월 달에는 3.7이라는 수치가 있었었는데 이번에 예상치는 어쨌습니까? 3.3이었었어요. 어쨌든 3.7에서 3.3만 내려와도 인플레이션 둔화됐구나. 특히 그 이유가 뭡니까? 국제 유가가 하락해서입니다. 그런데 발표는 예상치 3.3보다 더 둔화된 3.2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10월달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9월달에는 4.1% 상승했다라고 했는데 10월달에는 4.0으로 0.1% 정도 둔화됐고요.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가 전월 대비 0.1%밖에 둔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 물가지표가 3.7에서 3.2까지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국제 유가에 대한 가격 반영이 굉장히 크게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월 달 FOMC 회의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의 둔화로 연준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 종료됐다.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 미쓰리보다 정확하게 시황을 보는 사람이 또 있을까 갑자기 의심이 됩니다. 예.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랑을 한번 하면 저는 2023년도 연말에 금리 인상한다? 안 된다. 금리 인상 못할 것이고 적당히 인상한 다음에 연말까지 동결로 유지할 것이다. 올해 상반기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많은 투자자들이 올해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인하 못한다. 그냥 동결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벌써 2024년 금리 전망까지 지금 미쓰리가 다른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UBS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돈다방 미쓰리 청취하는데 라고 한마디 해주면 좋을 텐데요. 연준이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해서 275bp, 25bp씩 무려 11회를 인하하게 될 것이다. 자, 지금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는 원인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동안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 인상하지 않는다에만 꽂혔지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5%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금리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리듬을 타고 둠칫둠칫 움직이면서 내년에 금리 인하 카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12월 달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무려 99.8%까지 왔습니다. 9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 인상 계속할 거예요. 갈 길이 멀어요라고 개소를 했지만 미쓰리가 못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고요. 11월 달도 마찬가지고 12월 달도 금리 인상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여기에 셧다운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하자면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가 두 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였고 또 하나는 17일 임시 예산안 마감일이었거든요. 만약에 그때까지 뭔가 쇼부를 치지 않으면 미국은 셧다운으로 돌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4일 날 내년도 1월에서 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하원에서 가결 처리했습니다.
자,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가결됐고요. 그래서 17일 날 미국의 셧다운은 이제 하지 않는 것 쪽으로 가고 있고요. 물론 하원을 통과했다고 끝난 건 아니죠. 상원을 통과해야 되는데 상원에서도 지금 임시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지지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원도 통과할 것 같고, 상원을 통과한 다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은 이제 이 임시 예산안이 내년 2월 정도까지 또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예산안은요, 얘네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1월 19일까지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요 예산안을 결정했고, 또 2월 2일까지 국방과 국무부 예산을 따로 이렇게 2단계로 예산을 나눴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단계로 해버리면 금액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또 지금 11월 15일인데 뭐 내년 뭐 또 뭐 한 1월 정도 되면은 예산이 만기되니 뭐 하니 막 시끌시끌하니까 아예 그냥 쪼개놔서 2월 뭐 거의 말일까지는 임시 예산안에 대한 어떤 불안감 없이, 즉 미국의 셧다운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지금 무슨 작업이 전개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앞두고 지금 미국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도 지금 빼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소비자 물가지표도 이렇게 일부러 예상치에 부합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더 이상 연준이 금리 인상 카드 못 꺼내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쓰리 말대로 미국의 기준금리 5% 너무 세, 미국 국민들 힘들어, 이렇게 나가다 경제 안 좋아지면 조 바이든 대통령 안 돼,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셧다운 위기까지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다? 쓸 카드가 많은 나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뭔가 시황이 이런 거구나. 미쓰리가 왜 자꾸 둠칫둠칫 하는지, 왜 자꾸 리듬 타령을 하는지 이제는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순히 뭐 리듬이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하고 있는 이 주식시장이 이 물 색깔이 1급순지, 그러니까 빨강인지 노랑인지 1급순지 2급순지는 정확히 아시고 놓으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정확하게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11월 16일 목요일 날 수요일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가지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오후에는 채널에서 다시 인사드리는 그런 준비를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내일 수능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주식시장이 1시간 늦게 열리고요. 1시간 늦게 마감합니다. 굉장히 육체적으로 피곤한 그런 아마 날이 될 텐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돈다방 미쓰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